자, 그럼 지금부터는 신기수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오늘장 정리하면서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시장에서 박스권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는데 어떤 또 모멘텀을 어떤 이슈를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예, 제가 지난 FOMC 바로 다음 날인 12월 14일, 그러니까 12월, 우리나라는 12월 15일이죠. 12월 15일 날 아침에 신기수 오픈런 시간에 산타랠리 물 건너갔다. 이제 매도해라. 네. 매도하자. 이제 이렇게 말씀 좀 드렸어요. 그 이후로 시장이 계속 빠졌습니다. 미국 시장 계속 빠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제 다른 코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직 브레이크 신호도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 신호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지금 아직 하락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 월가에서는 산타랠리가 한번 올 수도 있다. 산타랠리라고 하면 이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1월 초까지의 뭐 한 7에서 한 10거래일 정도의 반등을 산타랠리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그런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섞인 목소리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는 뭐냐면은 이제 다음 주 연말에는 별다른 일이 없어요. 이벤트가. 네. 내년 다음 달 초까지는 이벤트가 별다른 이벤트가 없고 PC가 좀 도와준다면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는 이제 그 오늘 밤에 이제 그 미국장 끝나고 나오겠죠. 마이크론 실적 중요한 가이던스입니다.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냐인데 안 좋을 거 시장이 뻔히 알아요. 안 좋을 거, 실적 안 좋을 거 뻔히 알고, 내년도에 대한 가이던스 안 좋을 거 뻔히 알아요. 근데 뻔히 아는데 뻔히 아는 걸 발표하면은, 재료 노출로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 감산을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삼성전자한테, 수혜다. 삼성전자는 감산 결정을 안 했잖아요. 네. 근데 마이크론 같은 회사가 추가 감산을 결정을 하게 되면은 공급은 부족해지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팔고 있고, 그러면 가격은 방어가 될 텐데, 삼성전자한테는 수혜다, 이런 이제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이후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일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PC가 지난번에 CPI가 기대치보다 훨씬 밑으로 나왔잖아요. PC가 요번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PC도 빠지고 이런다면은, 다음 주 중에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이제 단기 반등 이후에 1월 초 이후에 우리가 이제 4분기 실적 시즌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네. 근데 실적 시즌 진입하면은, 안 좋을 거예요, 실적이. 3분기까지만 해도 미국 기업들도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많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번에 완전 달라질 걸로 보고 있고, 특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평상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장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4분기는 1년 동안에 그다음에 안 줬던 돈 다 비용 정산하고 보너스도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 나가기 때문에 뭐 보통 보면은 실적이 쇼크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뭐 실적까지도 안 좋고 삼성전자는 오늘 보니까 뭐 이번에 상위군까지도 너무 많이 깎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년도 3월 달, 그러니까 감사 보고 제출 때까지는 시장은 뭐 단기 반등 나왔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반등 나왔다가 가라앉았다가 하지만 상방이 어쨌든 제한되는 시장일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시장에 투자를 할 때는 금리 부분을 보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높게 나오면은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경기 지표가 높게 나오면 시장 빠지겠네. 맞죠. 왜냐하면 금리 계속 올릴 테니까. 경기 지표가 낮게 나오면 시장 오르겠구나. 예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제는 금리도 보지만 시장이 경기 침체라든가 실적까지도 보기 때문에 네. 지금 과연 실적이 나쁘게 나올 것 같다, 경기가 침체일 것 같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이제는 같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를 다 같이 놓고 저울질을 해야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이도가 지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어쨌든 내년 3월 감사보고 제출 때까지는 계속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지금부터는 뭐 박스권 진입 그리고 상방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 비중을 좀 줄이셔야 돼요. 일정 부분의 현금은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트레이딩 비중을 늘리시고 아니신 분들은 현금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많이 빠질 때 그때나 주식 조금 사보고 조금만 올라가면 또 팔아주고 이런 형태의 어떤 매매를 내년도 적어도 3, 4월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요 기점에서 우리는 조금은 한 발 물러서서 이 기대와 불안감 속에서 조금은 관망하고 현금을 보유하면서 안전하게 좀 지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일단은 마이크로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일장, 특히나 반도체 종목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좀 궁금해지고요. 4분기 실적 시즌과 또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가면서 시장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대응도 현명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의 신은 열려 있으니까요. 남겨주시면서 종목에 대한 진단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